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게 취업문이라고 하죠. 힘겨운 준비 끝에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의 기회를 얻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풀어야 할 큰 문제가 된 가운데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상담 직종에 관련된 일자리 면접을 본 A씨는 면접 자리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자기네들은 똑똑한 사람들 필요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좋게 말을 한 건데 까라면 까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떨어뜨린다라는 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떨어진 줄 아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언어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직설적으로 좀 과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왜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라고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똑똑하고 잘나서 떨어진 줄 알아라. 그걸 전체 앞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네. 그 부분은 얘기를 한 게 맞아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금년 기업 공채에 응시한 취업준비생 9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의 63%가 면접 과정에서 채용 갑질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공개한 채용 갑질 사례들을 보면 인격 모욕적이거나 성차별적 질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되는 질문들을 대략 살펴보면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너무 똑똑해도 문제다, 예전 업무 경력을 가리키며 이것저것 시다버리 한 것이다 라는 식의 폭언을 했습니다. 관련 직업상담센터의 관계자는 면접관의 태도가 그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면접관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저출산과 청년층의 이탈 등으로 전국의 농어촌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완주군인데요. 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마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완주군의 마을 수는 529개로 2014년 6월 말에 491개에 비해 39개가 늘어났습니다. 인구수도 2014년 6월 8만 8천 명가량에서 지난 6월에 9만 500명가량으로 늘어나 2년 동안 약 7,4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수가 늘어난 데는 이서혁신도시와 완주 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귀농귀촌 세대가 4,595세대를 기록해 전북도 내 2위인 익산의 1,716세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만 911세대 2,205명이 유치됐습니다. 9.1 표지석 설치 기념식을 한 백성마을도 귀농귀촌의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상 마을로 승격된 경우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10세대 정도에 불과해 이웃마을의 일부로 포함됐었지만 2010년 들어 귀농귀촌 세대가 이전해오며 26세대로 늘어나 독립마을로 승격됐습니다. 천주교인의 핍박을 많이 받아 피난한 곳이 바로 이 백석마을입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 백석마을의 인구는 한 10세대 정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세대수가 26세대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백성마을은 200년 전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사건으로 피난해온 사람들이 만든 마을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을 여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LN 홍윤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은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최소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군산의 이미지까지 추락시키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첫 관문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시설이 낡은 데다 공간마저 협소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 시외버스터미널은 월평균 이용객이 8만 3천여 명, 고속버스터미널은 3만 2천여 명으로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이 문을 연 지 40년이 흘렀는데도 구간별 버스만 증차됐을 뿐 공용버스 터미널의 환경 개선에 대해 군산시와 터미널 운영사인 주식회사 금호산업은 정작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터미널은 노후화와 함께 공간이 협소해 터미널 이용 불편은 물론이고 이용객들이 몰리는 명절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군산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시설은 최소 면적이 총 2,577제곱미터이어야 하지만 1,305.5제곱미터, 기준치의 50.6%로 최소 시설 기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경암동 현 부지에서 현대식 복합터미널 신축 및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자들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측 역시 재정상의 이유로 군산시가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어 장기 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산의 첫 관문인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신축이 어렵게 된 마당에 이를 대체할 최소한의 서비스는 개선해줘야 한다는 이용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북일 초등학교 주변은 좁은 통행로와 불법 주차 등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이에 전라북도 익산시와 법무부가 이리북일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익산시 신동 1리 북일초등학교 주변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번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사업은 법무부가 2014년부터 범죄에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죄 취약 지역 개선 사업입니다. 1리 북일초 주변은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교통이 혼잡하며 교통안전 시설 등이 미비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 자리에 눈에 띄는 옐로 카펫을 설치하고 학교 주변 이동 차량들의 과속을 막기 위해 차량 속도 측정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이 지역을 안전하고 걷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후문 CCTV 설치 및 수목 정비 등을 통해 시야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중앙 분리대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전북 광장교차로는 울퉁불퉁한 도로로 인해 지나는 차량이 크게 흔들려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산 피해와 사고 위험의 우려가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8달로 전북광장 교차로와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에 울퉁불퉁하게 변형된 도로가 있어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도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2일 오전 전북광장 교차로는 이날도 어김없이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원 방면에서 들어오는 대형 버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커브길은 유별나게 도로 상태가 불량합니다. 도로 바깥쪽이 완전히 솟아올랐고 손상이 심해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지나갈 때마다 크게 흔들려 옆 횡단보도의 시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포장된 종합경기장 교차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스팔트가 요철처럼 울퉁불퉁하게 변형됐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어서 신호를 지나기 위해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이면 차량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연일 이어졌던 무더위로 아스팔트가 한껏 올라간 열기 때문에 물러져서 요철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운전자 A씨는 도로 위에서 갑자기 요철이 나타나는 것 같았다. 피해서 운전하려다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옆 차선으로 달려도 대형 버스가 나란히 달리면 흔들리는 모습이 위협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더라도 요철이 심한 도로 포장 상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루빨리 도로 상태를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진구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교육부 관할 인구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방침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농어촌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인구수 3만 명,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 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하는
소규모 교육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각 시군 의회를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농촌지역 교육지원청 폐지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은 교육 자체를 무시하는 행태고 농촌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는 관련 정책을 내놓기까지 사전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인정 도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농촌교육지원청 폐지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을 죽이는 일이라며 농촌지역 교육지원청의 미래를 좀 더 지켜보고 농촌지역에도 평등한 교육제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